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박상규의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오는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6대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말이 간담회지 소집, 그러니까 불러 모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모임인데요. 6대 시중은행은 아시다시피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NH농협, 그리고 IBK 기업은행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1차 금융기관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쟁쟁한 은행장들이 다 모이는 거죠. 이재명 씨 측은 그럼 왜 이 모임을 소집했느냐, 이런 이유를 미리 16일에 밝혔어요. 뭐라고 했느냐, 민생 회복을 위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상생금융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재명 씨가 은행장들, 6대 시중은행장들을 만나서 좀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야당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을 만나서 일종의 무슨 훈시 비슷하게 강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은 하지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6대 시중은행장들 그야말로 국회를 온통 장악한 지는 오래가 됐고 이제는 뭐 사실상의 뭐 대통령 코스프레, 대통령 행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듣고 있는 이 대표가 오라니까 월요일날 부랴부랴 다 모인 겁니다. 자, 그러면 민생 회복을 위해서 은행권의 적극적인 상생금융 확대가 필요하다. 말은 참 좋죠. 이 상생금융, 서로 살자는 그런 그 금융을 하자는 겁니다. 말은 참 뜻은 좋아요. 이재명 씨가 말하는 이 상생금융의 확대, 취약계층 지원에 은행들이 돈을 좀 더 써라, 더 내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각에서는 이게 요청을 빈 사실상의 요구고 반협박성이다, 압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대 시중은행장들 벌써부터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씨는 이른바 횡재세를 은행들이 좀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고금리 때문에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으니 마땅히 그 수익을 좀 더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고금리가 세계적인 어떤 그 추세에 의해서 된 거지 은행들이 무슨 가렴 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그냥 이른바 횡재라고 부르는 그런 세금처럼 내라는 것은 이 요구가 대단히 과도하고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역행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요, 이 횡재세는 물론 외국, 특히 유럽에서 뭐 에너지 기업이 엄청난 돈을 벌었을 때 횡재세를 거둔 일은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실정에서 이 횡재세를, 그것도 은행들에게 금리에서 나온 돈을 횡재세로 내라는 건 대단히 과도한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비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횡재세, 이게 영어로는요 windfall tax, 바람 불어서 떨어진 과일에다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게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안 따고 바람이 불어서 저 높은 가지 위에 있는 과일들이 떨어졌으니 그 과일들은 네가 아무 노력 없이 얻은 수익이니까 세금을 내라.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윈드폴 텍스가 횡재라는 거죠. 횡재. 뭐 로또 복권 맞은 것 같이. 자, 그런데 은행권의 수익을 과연 그런 걸로, 금리 예대 마진, 물론 많기는 합니다. 고금리로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린 것이 맞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을 횡재로 보고 세금처럼 돈을 더 내라. 그리고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6대 시중은행장들을 불러서 이런 요구를 이렇게 말은 요구지만
거의 압박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2023년부터 횡재세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중은행권을 대상으로 콕 집어서 지목을 했습니다. 자,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상생금융의 명목으로 올해도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6대 시중은행이 내기로 돼 있다. 작년에도 많이 냈고.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씨의 요구는 돈을 더 내라.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게 자본시장의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압박에 못 이겨서 돈을 더 내게 되면 뭐 거의 요새 차기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면 이게 이제 은행 경영이 어려워진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돈 얼마씩 이름 적어 내듯이 돈 액수 써 내보세요. 거의 이런 식의 상황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우려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 그래도 국내은행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야당의 이재명 씨의 상생금융 때문에 불만이 많다. 왜 그 수익을 정상적인 구조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든지 하지 않고 또 주가를 올리는 데 쓰지 않고 왜 야당에서 요구하는 무슨 상생금융이라는 돈으로 성금 내듯이 준조세 내듯이 내야 하느냐. 물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돈을 내는 건 좋죠. 그러나 그걸 누가 압박해서 얼마를 내라. 그리고 또 얼마를 더 내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불만을 이미 토로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 간담회라는 데서 더 내는 걸로 결정이 나면 주가에도 대단히 부정적이 된다. 은행들의 주가에도. 그래서 아예 그냥 한국 투자를 접고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특히 그 운동권 출신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끝끝내 이 금융권에 관련돼서 특히 주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젊은 층이 좋아하는 개혁을 반대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금투세도 마지 못해서 반대 하다가 이제 어쨌든 표 의식해서 바꾸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진성준 씨 같은 사람은 가산금리 인하도 이 자리에서 은행장들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리를 가산금리를 인하하라고 야당의 인사들이 제표와 함께 가서 6대 시중은행장 불러놓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참 이런 압박 우리 금융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정치적인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에 전국 60여 개 기초단체장들이 참여한 이름이 좀 길어요. 소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 이름이 참 거창합니다. 여기 참석해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경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했어요. 자, 추경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지역화폐 발행. 지역화폐는 이재명표 포퓰리즘 공약에 아주 선두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걸 엄청나게 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인 경제부총리인 실제로 지금도 기재부 장관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건전 재정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지역화폐다. 지금 그럴 예산도 없다. 민주당은 감액 예산으로 이미 엄청난 예산을 깎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씨의 대표 공약이니까 이 대선을 예상하고 좀 여기에 돈을 좀 늘려야 되니까 추경을 하겠다. 지역화폐를 위한 추경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 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의를 지켜본 정치권에서는 이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처럼 국정과제를 지자체장들에게 설명하는 60명 이상 모였어요. 그 자리에. 그런 그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지자체장들 앞에서 국정과제 회의하는 것 같더라. 요즘 이재명 대표 외국 대사들 만난다.
또 뭐 외국의 뭐 여러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또 뭐 외교 안보 관련 정부 고관들을 지금 자주 불러서 뭐 회의를 합니다. 사실상 대통령 행세예요,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8일 국회로 기재부 한국은행 관계자들을 불러서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거 최상목 대행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한덕수 대행이 하든가. 보통 평시에는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 대표가 이런 모임을 국회로 불러서 하는 건 전례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기재부 차관보,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불려나갔어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재명 씨가 오라니까 그냥 뭐 마지못해 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나가면 또 무슨 또 압박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행태들이 있으니까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젊은 층, 특히 2030 세대의 반감이 여론에서도 아주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2030 세대는요,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을 중시하고 매우 실용적인 세대입니다. 2030 세대는 그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대한민국이 선진국 소리를 들었던 최초의 세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이 개발도상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4050 세대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중진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2030 세대는 태어났을 때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소리, OECD 회원국이라는 소리를 들은 최초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30 세대 아주 이 쿨한 세대예요. 실용성과 경제성, 공정성을 그 어느 세대보다도 제1의 가치에 놓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 혐의에는 과반수가 찬성하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재명 씨에게는 그와 비슷한 비율 아니면 그 이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최근의 여론조사들이 잇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리죠. 먼저 최근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이 볼링 선수 하다가 재선 배지를, 학생회장하고 재선 배지를 다른 그런 젊은 의원인데 91년생이에요. 이 친구 갑자기 민주파 출소를 통해 카톡에서 뭐 내란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 그러면서 대뜸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카톡 검열 논란을 일으켰어요. 2030은 이 사태를 아예 카톡 계엄이라는 표현으로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도 2030이에요. 그런데 그 동료 또래들이 이 사태를 이렇게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쓰고 또 놀이터처럼 여기는 이 카톡을 무슨 권리로 니네 민주당이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것이냐. 민주당이 아무리 아니라고 뭐 해도 이미 그렇게 프레임이 굳어져 버린 그런 사태가 됐고 이것은 격렬한 반감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정도 되면 사과를 쿨하게 하고 전용기 의원을 나무라거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나왔죠. 전용기 의원을 감싸고 놀면서 너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갔어요. 그래서 2030의 분노에 아주 그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자, 이 카톡 검열 논란 2030을 넘어 두고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짐이 되고 저는 치명적 손실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으로 2030 이재명 씨와 민주당의 반미, 반일, 친중, 친북, 친러 스탠스에 역시 강력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안보상의 우려도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더 강력한 이유는요. 2030 세대 수백만 명이 미국 증시 또 암호화폐에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라는 겁니다. 서학개미. 이게 이제 동학개미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아버지 세대처럼 부동산에 투자할 돈은 없고 한국 주식시장은 망했으니 이제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에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씨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서에서 윤 정부의 친미 정책을 탄핵 이유로 내걸었어요. 여기에 미국도 놀랐고 2030 세대들은 더 놀랐습니다.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내 투자는 그럼 미국에 투자한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걱정과 분노를 엄청나게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2030 세대의 뇌관을 건드린 그런 셈이 된 거예요. 지금 최근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도 이제 갤럽 조사까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3%포인트 지지율에서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NBS, 리얼미터에 이어 갤럽까지 국힘이 민주당을 계속 누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국힘의 골든크로스, 역전이 추세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국힘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씨의 오만과 독주가 부른 결과인데 그 중심에 2030 세대가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요새 말로 매우 이 쿨한 2030은 국힘이 겸손한 자세로 계속 정책 개발과 비전을 제시해서 정권 재창출을 시킬 만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국힘이 이렇게 하지 않고 오만에 또 빠진다거나 해서 실력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2030의 지지는 금방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국힘도 60, 70대 이상 그리고 영남 지역의 지지만으로는 결코 어떤 선거도 이길 수가 없어요. 명심해야 합니다. 2030과 수도권 중도로 지지세가 쉽게 말해서 외연이 더 확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 모드와 실력을 갖춰서 계속 2030에게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30의 여론은 이래요. 탄핵에는 찬성하지만 그래도 이재명만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 간단명료한 명제를 이해하고 또 강력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강세도 일장춘몽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리 오래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